fx랑 gx 두 명이 나왔는데 fx는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여기는 일단은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줄래? 저기 있는 저 fx라는 친구와 gx라는 친구는 교점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 베타. 교점 x좌표고. 그래서 교점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만날 건데 그때 또 이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뭐 말이냐 이것도. 그 교점 사이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가고 교점 바깥은 왼쪽과 오른쪽은 gx의 그래프를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야.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를 할 거고, 자 그리고 그 hx를 그려봤을 때 그려봐야지. 그려서 y는 k라는 가로선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발생이 돼야 한다 했고요. 그때 그 k 값은 2와 3이다. y는 2와 y는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면상에 y는 2와 y는 3, y는 hx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야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려서 뭘 구할 거냐? x좌표의 합들을 볼 거고 t-s가 2분의 1 때 저 복잡한 걸 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식부터 봅시다. fx가 뭐 대충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면 돼. fx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fx라고 할게. g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볼록인데 얘보다 좀 더 뚱뚱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다 그릴라 했거든. 축을 몰라요. 축 A랑 C가 같은지 다른지 누가 더 큰지 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를 때 뭐 다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뭐 같다고 보고 그리는 게 가장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겠지. 일단 A랑 C랑 좀 같다고 취급을 해볼게. 뭐 실제로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A랑 C 좀 같다고 보고 축이 같다고 보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오겠죠. 얘가 이제 GX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HX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 알파 베타가 이제 교점 X좌표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HX 이제 덧칠을 할게. HX는 알파 베타 안쪽에서는 FX를 따라가면 됐거든. 요게 HX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알파 베타 바깥으로는 GX를 따라간다 했거든. 그럼 HX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HX가 되는 거야. 노란색이 HX야.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 노란색 HX랑 어떤 Y는 K가 2랑 3이었죠. Y는 2와 Y는 3과 만나는 교점이 3개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 그럼 내가 일단은 Y는 2랑 Y는 3 한번 그려볼게. 대충 뭐 가로선 그려주면 되거든. 자,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몇 번 그려봅니다. 교점을 좀 세볼게요. 교점이 2개. 교점이 여기는 3개. 그 위에 교점이 4개. 그 위에 교점이 좌우대칭이니까 2개. 교점 2개, 교점 4개, 교점 3개, 교점 2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다 세봤어요. Y는 어떤 상수함수에 대해서. 자, 근데 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은 교점이 3개인 직선이 몇 개 있다 했죠? K 값이 Y는 2와 Y는 3이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2박, Y는 3박 했을 때 교점 3개 나오는 선이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그림에서 그게 돼? 안 돼? 지금 그림에서 교점 3개 나오는 선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로 평행 이동해 봤을 때 교점 3개가 더 안 나온다는 거지. 교점 3개가 나오는 선이 Y는 2와 Y는 3 2명이어야 되거든요. 교점 3개의 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이 같지 않다는 소리야. A랑 C가 서로 같지 않다는 소리고 이제 fx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면서 그림을 좀 바꿔봐야 돼. 이 그림을 그래서 폐기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따져봐야 돼. 엄청 가능성이 많은 문제야. 자, 이제 fx를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볼게.
논리적 비약 없이 모든 가능성의 참거짓을 다 따질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C를 A보다 작다고 보고 C를 이쪽에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서 GX를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말이지. 이게 GX라고 보자 이제. 좀 이제 삐뚤어진 거지 뭐. 빈당한 거지 이제. 이렇게 다시 되는 거지 뭐. X는 C. HX를 다시 잡아볼게. 여기 알파랑 베타가 이제 또 생겼잖아. 교점 알파랑 베타 사이는 fx가 hx고 그 바깥은 gx를 따라가는 거야. 요렇게 따라가는 거야, gx를. 자, 그렸다. 그럼 여기다 뭐 하겠어? 가로선을 가져서 교점이 3개 나오는 곳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것처럼 갑니다. 여기 fx의 꼭지점과 접하는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교점이 3개 나온다. 좋습니다. 그 위에 교점이 또 3개가 나오면 되는데, 나오네요. 바로 여기죠, 여기. 베타라는, x는 베타라는 곳을 지나갈 때 교점이 또 3개가 됩니다. 이번엔 됐어요. 교점 3개가 나오는 선이 2개였어요. 하나, 둘, 셋, 교점 3개. 하나, 둘, 셋, 교점 3개. 그러면 얘를 y는 2라고 보고, 얘를 y는 3으로 보고 계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은 되는 게 이해가 되니? 저 박스 안의 조건이? 박스 안에 y는 2와 y는 3이 교점 3개를 낸다고 했잖아. 그지? 계속 가볼게. 이제 계산해보는 거야. 여기는 fxc가 한번 봐봐. a, b잖아. a, b. 여기 꼭지점이 a, b잖아. 요거 fx야. 요거 내려가는 거 원래 gx였고. 그러면은 b가 2란 소리네 지금. 그리고 꼭점에 y좌표 b가 2란 소리지? 좋아. b는 2고 여기는 베타를 넣었을 때 y값이잖아. 베타 g베타나 f베타 둘 중 하나 계산하면 돼요. 교점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h로 쓸게. 뭐 h 위에 있으니까. h베타는 3이야. 이제 박스 안에 글도 읽어서 교점의 이름 다 표현해야 돼. 주인공들이 좀 많아요. 점이 총 6개거든. 다 표현할게. 여기 밑에서 교점 나오는 건 3개를 1, 2, 3라고 할게. 1, 2, 3야. 1, 2, 3. 여기 위에서 나오는 거는 4, 5, 6이라고 할게. 교점. 자, x좌표 4, 5, 6이라고 해봐.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 근데 1, 2, 3를 더한 거를 대문자 s라고 하지. 대문자 s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즉 y는 2y 교점 3개의 x좌표를 더한 건데 일단 나는 x2가 a인 건 알고 있거든. 이 fx의 축이었으니까 그럼 x2가 a고 x1과 x3을 보자. 가만 보자. x1과 x3을 가만 보자. 얘네들은 gx 함수를 보면은 gx 함수의 축을 가운데 두는 두 점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이 x1과 x3은 gx라는 함수와 y는 2와의 교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x1과 x3 딱 가운데에 gx의 축이었던 c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x1과 x3을 더하면 이 c라는 거죠. x2가 fx의 축 a였고 x1 더하기 x3은 gx의 축 c의 2배였어요. 그래서 s가 a 더하기 2c라고 정리됩니다. 자, t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t는 위에 있는 4, 5, 6의 합인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은 5랑 6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일단 6이 일단 베타거든. 베타 x축이 베타고
요건 베타야 그냥. 지금 x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붙였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냐? 4 더하기 5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뭐 이렇게 축을 또 해석을 해주는 게 편하겠다. x5 더하기 x6이 a의 2배거든요. 가운데 축이 있으니까 요거 들여서 2a고, 그럼 x4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x6과 x4는 가운데 또 c를 두고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2c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대로 좀 정리를 하면은 2a 더하기 x4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얘를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둘게. t는 내가 t랑 s를 한번 꺼내봤어. 이 상태에서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아직 조건 있지도 않았어. 그냥 제가 말한 s랑 t를 표현한 것 뿐이야. 마지막 조건이 t 빼기 s가 2분의 a가 돼야 한대. t 빼기 s가 2분의 a가 돼야 한대. 그걸 한번 써볼게. t 빼기 s가 뭐니? 얘를 빼면은 a 빼기 2c 빼기 x4인데 얘가 뭐니? 2분의 a가 돼야 한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일단 될 수 있는지만 체크해볼게. a 부어보자. a 부. 맨 처음 돌아가 a 뭘 했어? 맨 처음 돌아가 a 뭘 했어? 맨 첫 줄에서 양수를 했지. 그럼 봐봐,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해요. 2분의 a는 양수인 게 확실하지. 같으려면 얘도 양수가 되거든. 계산 좀 해볼게. a에다가 2c 빼고 x4까지 빼네. 이게 양수일 수 있나 한번 봐야 돼. a에다가 2c를 빼는데 얘들 다 양수야. 자, 정리를 했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이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4랑 6으로 축을 보면은 2c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5도 그냥 요렇게 해서 그들을 들고 오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같은 거긴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여기 뺐다고 했을 때 식을 한 번 더 꺼내줄게. a 빼기 2c로도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t라는 거를. t에 있는 x4랑 x6의 가운데에 축 c가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c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2c 더하기 x5에다 a 더하기 2c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t 빼기 s가 이렇게도 표현되겠지. 밑에다 쓸게. x5 빼기 a가 되겠죠. 요거 한번 따져볼게. 이게 좀 더 보기 쉽겠다. x5 빼기 a가, 여기 그림 봐봐. x5 여기 있지. a는 오른쪽에 있지. 작은 거에다 큰 거 빼면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그러니까 내가 몇인지 모르거든? 각각 몇인지 모르겠는데 x5가 더 작다는 걸 아니까 얘가 음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얘가 음수인데 어떻게 그게 양수랑 같겠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림 보고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거든? 안 돼 하고 돌아가면서 돌려보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림을 또 옮겨야지. 운빨 게임이에요. 어느 방향을 먼저 보냐에 따라서 풀이 시간이 두세 배 차이나. 다시. 그림 보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겠니? 반대로 넘겨줘야지. 이제 fx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봐야지.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시험에서 어떻게 푸는데. 아니, 이 풀이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다 따질 거냐고, 가능성을. 그래도 시험에 나왔다면은 시험 끝나고 가서 따져보세요. 선생님은 시험처럼 이거 다 따질 수 있냐고. 안 되지. 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10분 썼잖아. 물론 진짜 하지 마시고, 네,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만 하시고. 자, 그래. 이제 fx를 C의 오른쪽이 아니라 C의 왼쪽으로 옮겨보자, 이거야. 뭐 이건 되겠지, 이제. 돼야지, 이제 세 번째인데. 될까, 진짜? 되겠지? 가보자. 알파, 베타 똑같이 찍어, 교점. 너가 눌렀나? 다행이다. 오케이.
알파 베타. 똑같이 이제 hx는 더 칠해줄게. hx는 알파 베타 사이는 fx를 따라가고, 네, 뭐 바깥쪽은 gx 따라간다면 똑같이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hx 그렸어요. 아이고 가야지 또 뭐. y는 2, y는 3 그리고 y는 2, y는 3 되겠지 뭐. 자 가볼게요. 교점 3개 일단 확인했어. 박스 아래 조건 다시 한번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교점 3개인 y는 2와 y는 3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붙일게요. 1, 2, 3, 3, 4, 5 4, 4, 5, 6으로 x1, x2, x3, x4, x5, x6 그러니까 좀 이름 똑같이 붙일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기에 이용한 t랑 s라는 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도 대칭성을 보면은 s 한번 얘기해 줄게. 이번에도 s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건데 1, 2, 3를 더하면 s인데 여기서 1, 3 더한 게 2c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2c 더하기 그리고 x2가 a죠. x2가 fx의 축 a죠. 그래서 2c 더하기 a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t도 똑같이 표현할게. t는 여기 4, 5, 6 x좌표를 더하는 건데 이때 4와 6을 또 2c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니 2c하고 x5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똑같아요. 이거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고 t 빼기 s로 넘어가 볼게요. 자, t 빼기 s 들어가 보세요. t 빼기 s 뭐 하나 해가더니 so 빼기 a 아까랑 똑같죠? 2분의 a였죠? 네. 이건 되겠는데? xo가 a보다 크니까 xo에다 a 빼면 양수잖아. 이거 되겠는데? 오케이. xo는 2분의 3a다. xo는 2분의 3a다부터 계산이 출발됩니다. 여기가 2분의 3a래요. 여기 이만큼 와서 여기 xo가 2분의 3a래. 그러면 a에서 2분의 1a만큼 오신 거잖아. 그러면 좌우대칭성을 이용해서 x사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요 알파 있죠. 교점 알파, x는 알파. 요게 좌우대칭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2분의 1a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파를. a에서 2분의 1만큼 오른쪽 가는 것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그게 알파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거야. 계산 들어갈게. fx식 다시 가져오자. b는 2야. 꼭지점에 y좌표 b는 2야. fx는 x-a 제곱 더하기 2인 걸 알게 됐어. 이제 gx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여기 y는 3을 볼 수 있고 gx랑 교점은 알파랑 x6인데 내가 지금 알파를 2분의 1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a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a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냐? 이쪽에 있는 fx에 관한 점을 하나 대입을 할게. 이 점의 x좌표가 방금 내가 x를 2분의 3a라고 정리를 했잖아. x좌표가 2분의 3a야. 2분의 3a고 y좌표는 3이야. 오케이. 여기다가 2분의 3a, 3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점이 fx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요 fx 위에. 자, 대입합니다. 가자. 그래서 이제 2분의 3a에다 a 빼면은 2분의 1a고 제곱하면은 4분의 1 a제곱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2를 더하는 그 y값이 3이 된다는 거야. a값 나오겠죠. a값 정리해주면은 a제곱이 4인데요. a가 양수라며 처음에, 그죠? a가 2인 걸 확정했어. a가 2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a가 2인 걸 구했고요.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죠. 오케이? 너 1, 너 3, 너 2, 1, 2, 3은 구했습니다. 이제 fx 완성. 요 fx가 a를 방금 2라고 구했기 때문에 xy의 제곱 더하기 2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접어놨어. gx 구하러 가지. 자, g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gx는 누구랑 교점을 만들고 있냐면은 여기 x6이랑 x4랑 볼 수 있지. x4랑 x6은 gx와 y는 3과의 교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방금 x4가 1인 거 계산했잖아. a가 2가 되는 순간 2, 3, 1이 돼버린 거잖아. 좋아. x4를 이용하자. 너는 1,3이야. 1,3을 gx에 대입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 이 점. gx식에 이제 1,3 대입할게요. 이거 날린다 이제. 안 되는 거 버려야지 뭐. 원래 다 써야 돼. 논리 따라오면서. 근데 뭐 저기 수리논술 푸는 거 아니니까 빨리 계산만 하자. 간다. 1,3을 gx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또 gx 한번 써보자.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스 c 제곱 더하기 11이 되는 거야. 여기에 1,3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3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c에 제곱 더하기 11. 야, 정리하면 c 나오겠죠. 정리해 봅시다. 2 곱하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할까? 2를 곱하자. 6은 마이너스 1마 c에 제곱 더하기 22. 정리해주면은 1 더하기 c에 제곱은 16. 정리해주면은 1 더하기 c는 4 또는 마사인데 c가 양수라면 그럼 4지. c가 3으로 정리됐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gx도 식이 나왔고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c는 3도 구했어요.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은 뭐지? 마지막은 뭘 구해야 되는 걸까?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가볼까? fx랑 gx는 완성했다 이제. 뭐야 이게? h 알파 더하기 베타? 그렇지. 알파랑 베타를 내가 아까 1, 3으로 계산해놨죠. 예. 바로 갈게요. h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얘 다 나온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거든? h 4거든? 그럼 4가 어딨냐 이 말이죠. 사가 어딨죠? 잠깐만. 4가 어딨냐. 4. 여기 있죠, 여기. 3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가 4겠지? 여기가 3이면은 4는 오른쪽에 있잖아. 이거 내가 왜 따지냐면은 h 이거 계산할 때 얘가 g인지 f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x는 4가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g를 이용해서 계산해야죠. g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갈게요. g4였습니다 이건. 마침 위에 gx가 완성이 됐었네. gx 한번 가져올게요. g4는 계산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4 c가 3이었죠. 숫자 좋고 좋아. g4 계산해봅시다. 11에다가 2분의 1 빼면은 2분의 21. 정답 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이거? 이제 뭐 작년 9월 21번 문제였죠.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한번 그냥 뭐 가볍게 보세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개성고 아니면 그냥 마음 비우고 보자. 그냥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한번 그냥 재밌게 보는 거야. 너네는 좀 심각하게 보시고. 2번. 같은 시험지잖아. 같은 시험지 29번 문제네요. 자, 어떤 문제 한번 봅시다.
뭐야, 또 이차함수야? 가봅시다, 이차함수. 또 양수를 체크해야 돼. 양수로 시작했고, 자연수의 힘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fx가 지금 뭐, 몰라요. 축 모르는데, 생긴 건 알아. 잘랐네. 가조건과 나조건은 범위 제한을 걸고 들어오잖아. 이거 범위 제한 적당히 표현하고 한번 함수를 끌고 와볼게. 요 정도로 한번 볼까? 0, 3, 5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 사이에 fx가 들어오겠지. 문제는 아까 그 문제처럼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데 뒤에 단서를 보고 그려야 돼요. 0과 3 사이에 있는 최소값도 m이고 0과 5 사이에 있는 최소값도 m이네. 최소값이 왜 똑같을까? 아니 fx가 원래 어떻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죠. 내가 지금 이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를 저 커튼 안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정확히 축이 어딘지 모르는데 최소값이 왜 똑같냐고. 보통 어디가 최소값으로 의심이 돼요? 꼭지점이죠. 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0과 3 사이 어딘가에 축이 있겠거니, 축 P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그려봐야 그림이 맞다는 거지. 아무거나 그려봐. 이렇게 그렸다 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0과 3 사이에서 최소값도 m이고 0과 5 사이에서 최소값도 m이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 꼭지점 축이 0과 3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은 0과 3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여기 f3이고 0과 5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이 되니까 다르잖아. 최소값이 똑같으려면 꼭지점이 0과 3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다른 모든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축 P 이 친구가 0과 3 사이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축이 0과 3 사이 어딘가에 축이 있었어요. 좋아요. 자, 이제 축인 건 알았고 그럼 최대값도 한번 따져볼까? 0과 3 사이의 최대값은 m 더하기 4는 일단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림 하나 더 그려야겠다. 왜냐면은 또 애매한 게 0과 3 딱 가운데 2분의 3이 있잖아. 요거 기준으로도 나눠야 돼.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 하나 더 그린다 이제. 0, 3, 5. 자, 이번에는 2분의 3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한번 가볼게. 왜냐면은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대값 m 더하기 4고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대값 m 더하기 4 다르기 때문이야. 계속 간다. 0과 5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겠지 뭐. 4m이래. 좀 애매한데 최대값 어딜까? 적당히 하나 찍어보자. 2라고 보자. 2부터 0까지는 3칸 2부터 5까지는 다시 2부터 0까지는 2칸 2부터 5까지 3칸. 그럼 여기가 더 많네. 자, 최대값을 여기로 볼 수도 있겠네. 4m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따져야겠다. 와, 점수 하나 더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일단 축을 그려주고, 이건 P야. 축 P야. 최대값 4m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4m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4m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를 4m으로 보고 싶으면은, 축이 0과 5 딱 가운데 있는 2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돼. 다시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림을
그냥 이렇게 좀 바꿀게요. 여기 좀 낮출게. 이렇게 해서. 됐어. 자, 이제 갈게.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P가 0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알아낸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쪼개자는 거죠. 0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와 2분의 3과 3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Q가 M이잖아. Q가 M인 건 확실해요. 꼭 시험에 Y 잡히니까. 그냥 Q 갖다 버리고 M 가져오자. 이게 fx야. 최대값 계산해볼까? 최대값 계산. 자, 이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m 더하기 4입니다. x가 3일 때 발생하죠? 그 최대값은. 최대값 계산할게요. x에다 3 대입하세요. 비 내리니? 산두? 아이고. 혹시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 엄마한테 이따 전화하고. F3은 최대값인데요. 3-P의 제곱 더하기 M인데요. 그게 M 더하기 4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3 빼기 P의 제곱이 4라는 얘기잖아. M은 M이니까. 3 빼기 P가 그럼 풀마 2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근데 P가 양수라며. 그럼 플러스 2. 둘 다 되잖아. P가 1이면은 얘가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P가 오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그지? 둘 다 되나? 이제 한번 걸러보자. 아이, 둘 다 안 되지. 내가 지금 P를 0과 2분의 3 사이에 보고 있다. 라는 거니까, 사이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5는 안 되는 거지. 1은 되네. 아, P가 1 되네. 1. fx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m이었어요. 이때 그 아래에 있는 최대값 4m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4m은 언제 나오니? x가 5일 때 나옵니다. 그죠? 정신 차려. 괜찮아. 우리가 풀 수 없어도 돼. 계산고 빼고는 그냥 가볍게 보시라는 거야. 그죠? 자, x는 5.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 이제 F5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 F5는 16 더하기 M인데, 그게 4M이래. 그럼 M이 3분의 16이겠네. 아, 잠깐만. 이거 자연수 아니야. 아니지. 아이고, 신나게 다 계산했더니 자연수 아닙니다. 여기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안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로 넘어가지, 그러면. 자, 가자. 또 계산해야지, 뭐. 자, 이번에는 m 더하기 4, 0에서 나오겠죠? F0 갈게요, F0. 이거 F0이잖아. F0은 P제곱 더하기 M인데요. 그게 M 더하기 3면은, 자, 이번에는 P를 플러스 2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P제곱이 4면은. 플러스 2로 보고 들어갈 거야. 지금 P가 2야, 이제. 이때 이 4m도 계산을 해야겠지. 이 5에 있다고 보고 들어가시면은 F5지. F5는 P가 2니까 9 더하기 M이거든. 아, 된다. 자연수 나온다. 3M은 9다. M은 3이었습니다. fx 완성됐어요. m은 3이었어요. p는 2였고요. m은 3이었어요. fx는 이 그림에서, 저 그림이 이미 팩이 됐어요. 이 그림에서 x-2의 제곱 더하기 3이었습니다. F10을 구하세요. 88에 64 더하기 3은 67이 정답이었습니다. 주관식이었네요. 여기까지. 자,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한 문제 남았다, 이제. 딱 맞겠는데, 10분? 아, 잠깐만, 이거 10분 될라나? 자, 가볼게요. 자, 2년 전 9월, 또 21번이네.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아니, 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없는 게 1, 2, 3번 공부했는데 4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러면 어이없을 것 같긴 해. 이 정도 근데 21번 넣어놨으면 1, 2, 3번 중에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프린트 줘놓고 안 나오면 좀 배신감이 크긴 해요. 제발 하나 내라 하면서 공부해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fx가 있고요. 아니 뭐 어쩌란 거야. 2차 함수 fx라고 하면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뭐 축이 어딘지 전혀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거 다 추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다행이다.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건 알려줬어요. 아래로 볼록이겠지 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저게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닐 게 뭔 말인지 천천히 읽어보자.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대. 별건 아니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돼 있는 꼴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식은 0과 4가 있대. 그림 원이 지금 x지. 여기 x에다가 0과 4를 대입하면 맞는 말이 된대.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x가 0과 4를 대입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대입이나 해보지 뭐. fk는 상수야. 어떤 1, 2, 3 같은 건 수야 그냥. fk는 0, fk는 4. gk구나. 옆에는 또 상수가 두 개네요. 네. 그럼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사형을 바꿔서 저렇게 되던가 하겠죠. 뭐 이런 거야 그냥. x에다 0과 4를 대입, 두근이란 말이잖아. 두근, 그죠? 이게 이미 인수분해 돼 있는 거잖아.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됐을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냥. 근이 1과 2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란 거야. 그 다음 줄이 뭐야? K가 뭐라고? K가 3개라고? 이 뭔 말이야 이게 대체? 모든 실수 K가 3개다? 그리고 또 추가 정보 F2는 4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G8 빼기 F8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계속 추론해야 돼. 자, 들어갈게. GX부터 그래야지 뭐. GX가 아래로 볼록인 건 알고 있잖아.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자, GX를 그렸어. 야, GX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요. 축이 어딘지 모르고 Y좌표도 어딘지 몰라요. fx에 대한 얘기나 해보자. fx. fx 어떻게 생겼니? 몰라요. 아래로 올라오는지 위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x좌표라고 해석해야 돼. k를. 자, 그럼 얘는 fx와 gx의 어떤 k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해석하면은 이 옆에 있는 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0과 4는? 0과 4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프로 봤을 때 y는 0과 y는 4지. 가로선 두 개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거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k가 3개라는 얘기는 x좌표 k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1번 문제처럼 그래프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원래 다 그려야 돼. 원래 6개, 8개 정도를 다 그려서 되는 모양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힌트는 있으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자. 힌트는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3개여야 된다는 게 힌트거든? 그러니까 fx는 0, gx는 4, 뭐 이런 거. 자, 요거는
그러니까 너네 이런 것들을 봐봐. 그러니까 뭘 먼저 그리고 싶어? 이런 삐뚤빠뚤한 애들 먼저 보고 싶어? 아니면 좀 더 예쁜 애들 먼저 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좀 말로 할게. 축이 일치된 그림을 먼저 보고 싶지 않아? 특수하잖아, 그지? 이게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 이게 케이스가. 그럼 당연히 우리는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축이 똑같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또 이제 골라봐. fx를 아래로 볼록으로 보고 싶니? 위로 볼록으로 보고 싶니? 운빨 게임이야. 뭘 먼저 선택하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길이가. fx를 아볼로 볼까? 위볼로 볼까? 하나만 골라줘, 얼른. 위볼. 좋다. 위볼로 갑시다, 위볼.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긴 해요. 이게 꼭지점의 높낮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려보고 안 되면은 이걸로 갈게요. 운 좋으면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그죠? 자, 이제 축을 먼저 잡아줘. 축. 축이 똑같다고 보고 들어온 거잖아. 이제 fx를 위볼로 일단 보고 들어가자, 그림을. fx 이렇게 그려볼게. 그림만 그려, 일단은. 지금 모르니까. fx 위볼로 잡았어. 자, 이때 fx랑 gx는 그렸으니까 그 다음 등장시켜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얘야. y는 0과 y는 4라는 가로선을 빡빡 그려봐야 돼. 근데 이것도 어디에 그려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여긴지 저긴지 여긴지 저긴지 전혀 몰라. 아, 근데 뭔가 그래도 특수한 상황을 먼저 보고 싶으니까 꼭지점이랑 접하는 곳에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자,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얘를 y는 0이라고 해볼게요. y는 4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교점이 3개 생겼죠. 자, 그럼 얘를 K1이라고 할게. 얘를 축을 K2라고 하고 얘를 K3이라고 할게. 어때? 정말 다시 읽어봐.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다. 이제 K가 뭔지 이해가 되니? 이 그림상에서 X좌표가 K지. 집에 갈 수 있겠죠? 오늘 끝내드릴게요. 여기 3개인데 중요한 거는 해석이 안 끝났어. 얘도 그려야 돼. 미친 것 같아.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아무 데나 그리고 싶은 데 그렸는데 또 여기 그려보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또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생기면서 y는 4를 그렸다고 해볼게. y는 0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y는 4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교점의 k는 k2 값으로 똑같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선을 놔둬버리면은 지금 생긴 거 보면은 여기 k4랑 k5가 또 내려오잖아. K가 총 몇 개가 내려왔어? 서로 다른 K가? 서로 다른 K가 몇 개였어? 5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근데 5개면 안 되고 몇 개라 했지? 모든 실수 K가? 3개여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X4랑 X5가 더 존재하면 안 되거든? 더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GX의 생김새를 바꿔주지 뭐. 이게 GX도 10을 전혀 몰랐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fx의 생김새 바꿔준 건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그 교점을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 점선 위로. 여기를 찍어보고, 얘도 이 점선 위에 교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봐봐,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림을. 자, 이거 봐봐, 이제. GX야. 자, 이제 봐봐. X좌표가 똑같아 버리죠? K1. X좌표가 똑같아 버리죠? K2. 교점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똑같아 버리죠? K3. 서로 다른 K가 몇 개만 나왔어? 3개만 나왔어. 이게 바로 제가 마지막 줄에서 얘기한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특정할 수 있었냐면은 내가 처음에 GX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럼 gx는 x제곱 플러스 아무렇게나 두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줬을 때 내가 fx를 처음에 모양을 위로 볼록으로 가정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운빨이라서 아래로 볼록으로 가정하고 이제 삽질하다가 안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위로 볼록으로 가정했을 때는
여기를 모르니까 AX제곱으로 두고 가셨겠지만은 이제 얘가 몇인 걸 알게 된 걸까? 몇인 걸 알게 된 걸까? 얘 모양 봐봐. 아까 GX가 FX보다 좀 더 홀쭉했죠, 그죠? GX가 아까 좀 더 홀쭉했잖아. 그러니까 4랑5가 내려온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뒤집어봐. GX랑 FX의 뚱뚱한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축을 기준으로 뚱뚱한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이 똑같다, 다르다? 같다. 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특정이 돼버립니다. 그냥 말로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어렵게 말하냐 이거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게 됐으니까 축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PQ라고 가정할게. PQ라고. 여기도 일단은 축이 x는 p로 똑같거든. 그럼 x마 p의 제곱은 가져와. 근데 뭐 여기는 모르는데 일단 뭐 문자도 아무거나. 자, 근데요, 또 그림을 보는 순간 PQ도 알 수 있어. 요거 꼭지점의 y좌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누구랬어? y는 4랑 y는 0으로 해석했잖아, 그치?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게 바로. 그럼 gx가 뭘로 완성되냐면은 x마 p의 제곱으로 완성되고 꼭지점 y좌표 0이니까 여기 gx의 꼭점이니까 얘도 일단은 꼭지점의 y좌표 4인 걸 아니까 여기 뒤에다 4를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제 p만 구하면 돼. p. 이 p만 구하면 gx랑 fx가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 p는 대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얘만 구하면 됩니다. 이 p 어디 있습니까? 정보가 있네. 이거 계산하라고 나온 거네. f는 4 갑니다. 여기에 대입해야겠죠? 진짜 끝난다. FE만 4만 계산하면 끝난다. FE나 한번 보자. FE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에 제곱 더하기 4인데 얘가 4랬어요. 그러면 P가 2죠. P가 2였습니다. 완성. fx는 마이너스 x마 2의 제곱 더하기 4 gx는 x마 2의 제곱이었습니다. G8, F8 빼라. G8 가자. G8 64 F8 가자. 마이너스 36에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32 G8에다 F8 빼면은 96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64에다가 88에 66에 36, 32 G8이 36이잖아. 뭐라는 거야? 36에다가 32를 더하면은 68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은 운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원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축이 같은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얘를 먼저 그러냐면은 그림이 예쁘니까, 특수하니까. 특수한 건 두 가지를 봤어. 축을 일단 일치하다고 보고 그리는 거고, 그 다음은 y는 0과 y는 4를 그릴 때 원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y는 0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꼭지점이랑 접하는 상황이 가장 특수한 상황이니까 먼저 그려주는 거야. 꼭지점이랑 접하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몰라요. y는 0이랑 y는 4이 원래 꼭지점인지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보고 들어가니까 얼떨결에 맞아 떨어지는